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부산 거점도시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5일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의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전 세계 180개 BI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을 홍보했고, 이 자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로와 격려 차원의 간담회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엑스포 실패와 무관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적시 개발하고 또 항공, 해운, 육상 세 가지 물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의 이른바 재벌 총수들도 함께하면서 윤 대통령의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들과 삼성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벌 총수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보수 언론에서조차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부산 거점 도시 육성 방안과 사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이라든지 SK 그리고 LG 재벌들과의 연관성이 그다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무슨 병풍처럼 총수들을 동원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산을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이 방안 자체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은 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예타를 우회하는 편법을 사용했었습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이 환경 파괴나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엑스포를 핑계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이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시에 또는 계획한 대로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있는 간사이 공항이 이 가덕도 신공항의 모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이 공항은 경제성이 없고 또 건설 당시부터 자연 환경적인 면에서 친환경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김해공항도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을 확장하거나 대체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메워서 활주로가 하나뿐인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활주로가 하나뿐인 공항을 부산에 2개를 짓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른바 항만도시 부산에서 물류가 항만뿐만이 아닌 항공까지 같이 하는 그리고 육상까지 같이 하는 이른바 트라이포트를 만든다.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박을 통해서 해운을 통해서 수출이나 수입이 되는 물품과 항공편을 이용하는 물품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무게가 무겁거나 빨리 가야 되는 성격의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운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또한 가볍거나 또 빨리 수송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들은 항공을 이용합니다. 즉 이것들을 항공과 해운 물류항을 근처에 둔다고 해서 이른바 시너지라는 것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 전혀 다른 물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육상으로 가는 거하고 항공과 물류의 시너지가 있다는 것은 더더구나 상상하기 어려운 억지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덕도 신공항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동기로 매표적 동기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한 것이
것이고 이것이 부산 시민들에게 마치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부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에 관해서 엑스포를 전제로 한 부산 북항 개발 사업은 엑스포가 무산된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산은 해운 물류 중심지로서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활용하기 위한 신속한 개발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엑스포 유치 실패에서 드러났던 우리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영어로 get real, 현실을 즉시하라 또는 reality check,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치 실패를 덮기 위한 이런 정부의 성급한 정책적인 약속들이 여전히 유치 실패 때와 같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금전적인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Busan is ready. 또한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 리야드와의 표차가 많이 줄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사우디 리야드가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2차 투표에 가서 우리가 과반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이야기들이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 이미 알려진 것처럼 165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불과 29표만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우디 리야드는 119표로 3분의 2 이상을 1차 투표에서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재 문제가 엑스포 실패 이후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현실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역정을 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에 대한 보고보다 듣기 좋은 보고를 했다는 그런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엑스포 실패 이후에 부산을 거점 도시로 삼겠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세운 안 역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산에서의 득표를 신경 써서 만든 현실성 없는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엑스포 실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동남권에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난다면 가덕도 신공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산 물류 단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리백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제조업이 아리백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아리백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큰 재벌 기업들은 아리백을 실현하라는 서버 사업자들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미국 텍사스 등에 지으면서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리백과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 동남권 포항부터 여수까지 산업 단지들은 공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산업 공동화는 미국에서 1970년대 일어났던 러스트 벨트와 같은 매우 심각한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산을 거점 도시로 만들고 동남권의 산업 단지가 공동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산업 전환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산업 전환 정책과 맞물려서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동남권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산이 거점 도시화 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 이후에 물류와 공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지 물류와 공항을 만든다고 해서 산업 공동화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면 결국은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엑스포 그리고 부산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안에서 연이은 헛발짓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이른바 CF100
RE100 대신에 탄소 중립 100%라는 새로운 연합체를 결성하겠다는 정부의 시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8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 28에서 한국 대표단은 CAE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참여국들에게 이 구상을 회람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RE100 대신에 원자력을 포함한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들을 활용한 보다 광범위한 탄소 중립 100%로 가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세계 모든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이 RE100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국내 부품 소재 생산 업체에게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활용해서 생산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국내 부품 소재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해외 거래처로부터 RE100을 활용해서 생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서버를 만드는 많은 기업들도 2030년, 2040년까지 부품의 반 정도 또는 전체를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야만 된다고 선언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은 기저발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면서 원전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CF100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탄소 중립과 RE100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갈라파고스화하는 것입니다. Get real, 리얼리티 체크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이고 몽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전 세계에서 외면받는 그리고 우리 현실을 알지 못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그 정도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도 여전히 탄소 중립 RE100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서도 똑같은 실수와 독단에 빠져 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알아야만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산업 전환, 이 어려운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다는 것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삼성이 계획대로 용인의 클러스터를 만들게 된다면 2050년까지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즉 2030년 말까지는 0.4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2050년까지는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삼성전자에서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2030년까지는 LNG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LNG 발전 역시 우리가 탄소 중립 계획에 의하면 점점 fading out, 줄여나가야 되는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것을 새로 짓고 그러면 이 발전소를 한 20년 가동하고 다시 폐쇄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LNG 발전을 하면 50년 정도 쓰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50년 써야 될 걸 20년 쓰기 위해서 만든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는 겨우 0.4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2050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1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이 많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 어떠한 안도 없습니다. 혹자들은 원전을 더 지어서 용인에다가 송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이후에 대규모 송전탑을 하나도 더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동남권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도 용인까지 그 발전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반도체는 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용수에 대한 계획 역시 현실적 있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2035년까지는 팔당댐 용수를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팔당댐 용수가 공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다른 지금 쓰고 있는 용수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2단계는 화천댐 용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현실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용수라든지 전력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인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원전을 하든 뭐를 하든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용인 클러스터에서 아리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백을 못해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향후에 2050년 이후에는 사실상 납품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무엇을 할 것일까?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공장이 하나 있고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11개 더 만들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아리백을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실현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공장을 짓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려면은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할 수 있는 환경에 공장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용인이 아니라 전라남도 영광이라든지 남해안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약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체 전력의 10%도 안 되는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2022년에 이미 20%가 훨씬 넘었습니다. OECD 국가들만 보면은 31%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도 안 되고 이것이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아도 21%밖에 안 되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영광 같은 곳에 태양광 패널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는데 이 75%의 태양광 패널이 전력 계통에 연결이 되지 않고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동남권에 집중된 발전, 그리고 이 발전을 전국적으로 말굽 형태로 수도권까지 올려서 보내는 전력 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과 계통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을 같이 실어서 보내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5%나 되는 태양광 패널들이 전력망에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국적인 전력망이 아닌 분산형 전력망을 통해서 산업 클러스터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력 계통의 문제와 아리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중화공업 중심의 동남권의 공업지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래야만 지역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부산을 남북권의 거점 도시로 과거에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중화공업에서 했던 그런 거점 도시처럼 아리백 시대의 거점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 정책부터 또 분산형 전력망 체계를 갖추는 정책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공허한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트라이포트 플랫폼 사업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단지 달콤하고 그럴듯한 매표적인 이야기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권도 불행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